외로움을 겪는 사장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나무 계단과 나무 부처상 이야기다. 계단이나 부처상이나 똑같이 나무로 돼 있는데 사람들은 부처상을 보면 절을 하지만 계단은 짓밟고 다니지 않는가? 그래서 어느 날 나무 계단이 부처상에게 불평을 표했다. 너나 나나 똑같은 나무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나는 밟고 다니면서 당신에게는 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거야? 나무 부처상이 이렇게 답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없이 칼을 맞았는지 알아? 수많은 톱질, 칼질, 대패질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처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고난을 겪는 만큼 위대해진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작든 크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갖고 사는 기본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직함에 따른 책임에서 오는 중압감, 어디에서 무슨 일이 또 생길까 하는 걱정, 꾀안 부리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늘 모자란 시간, 회사의 수익 악화, 옆 건물에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들어온 경쟁사,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결정을 혼자 할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의 결과가 늘 불안하기에 오너는 늘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십 년에 걸쳐 키운 사업장, 회사의 손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시도 때도 없이 겪게 되는 직원과의 이별과 선택의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릴까 합니다. 사장은 혼자 울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쓴 김성회 저자는 세계일보에서 CEO 인터뷰 전문 기자로 활동할 당시 1000여 명이 넘는 각 분야의 리더와 교류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으로 많은 리더들이 막막한 순간이 닥칠 때마다 김성회 소장을 찾아 그 해결책을 얻어갈 만큼 경영 솔루션 분야의 권위자라고 하네요. 저자는 서문에서 경영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독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독은 사장의 숙명이자 상처를 무늬로 만드는 연장이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고 젖지 않고 가는 삶은 없는 법이다. 멀리서는 직선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는 수많은 굽이굽이 곡선의 반복이다. 당신만 외로운 것이 아니다. 선은 점의 연결이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고민하는 범민의 가지수와 기간. 그것이 상처와 나이테를 만들고 사장다움을 만든다.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장의 고민은 인사이트와 인사이트, 인사이트로 축적된다. 당신만 힘든 것은 아니다. 당신만 독립투사처럼 외로움과 고분분투하는 것은 아니다. 규모와 업종에 상관없이 고독은 모든 사장의 책무고 자리값이다. 고독을 피하려 들수록 고독은 사장을 얕보고 오히려 더 맹렬한 기세로 밀려든다. 차라리 고독의 심연에 침잠할 때 해결할 수 있다. 외롭고 힘들고 서운하더라도 혼자서 감내하고 일어서서 떠맡아야 하는 존재가 사장이다. 고독하지 않은 리더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없다. 고독은 자신을 보는 작업이다. 자신만의 시각을 갖는 일인 동시에 자신을 여러 각도로 바라보며 무엇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지 파악하는 일이다. 빠른 판단과 바른 판단,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에 균형을 잡는 일이다. 사장에게
고통과 고뇌는 필수다. 선택과 결정에 따른 책임은 혼자서 져야 하기에 고독이 따른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건 내 얘긴데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의 1장에서는 외로움을 다스리는 사장의 자세에 대해, 2장에서는 사장의 결단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3장에서는 직원을 내 사람으로 만드는 사장의 리더십에 대해, 4장은 사장의 업에 대해, 그리고 5장에서는 삶의 중심을 잡기 위한 사장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꼭 사장이나 관리자의 위치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장을 키우는 것은 팔알이 상처다.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N 사장을 만났는데 표정이 어두웠다. 이유를 물어보니 며칠 전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 아닌가? 오너인데 해고를 당했다니? 스티브 잡스가 애플에서 쫓겨났듯 임원진에게 뒤통수라도 맞은 것인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궁금해하는 나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그가 땅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내가 꼭 붙잡고 싶은 유능한 직원이 다른 회사로 가겠다며 사표를 썼어요. 나와 더는 일하지 않겠다는 뜻이니 사장으로서는 해고 통보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간 내가 해온 사장 노릇을 떠올려 보며 유능한 직원에게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반성 중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직원이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하며 독대를 청해오는 것이라고 한다. 10중 8구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나 너 볼 일 없는데? 약속 있어서 먼저 나간다 하며 꽁지를 뺀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왠지 마음이 짠했다. 회식 때 연달아 3번이나 빠지고 이유 없이 눈길을 피하면 영락없이 한두 달 내 이직하더라 하며 이직 신호를 알아보는 나름의 노하우를 알려준 사장도 있다. 내심 나갔으면 싶은 직원은 젖은 낙엽처럼 붙어있는 반면 마음 주고 정도 준 직원, 믿을 만한 직원은 꼭 떠나서 가슴앓이를 한다는 사장이 많다. 오죽하면 미용업계의 대부라 불리는 K 사장의 애창곡이 내 곁에 있어주겠는가. 당신은 자신을 탓하는 사장인가, 직원을 탓하는 사장인가? 시인 서정주는 자화상에서 나를 키운 건 팔알이 바람이라고 읊은 바 있다. 그렇다면 리더를 키우는 팔알은 무엇일까? 사장들을 만나며 내린 나름의 결론은 상처였다. 상처는 곧 책임감의 지수다. 사장의 상처는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기에 묵묵히 홀로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직원들과 같이 기뻐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함께 아파하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장은 혼자 모든 책임과 맞서 외로운 사투를 벌이는 경우가 많다. 직원의 퇴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믿고 아끼던 직원이 퇴사할 때 사장은 수족이 잘리는 듯한 아픔과 그보다 몇십 배 더한 배신감을 느낀다. 이때 그 직원의 부적응 문제나 중간 관리자 사수의 리더십을 손가락질하는 리더도 있겠지만 진정한 사장 마인드를 지닌 리더는 자신의 리더십과 경영 능력에 대한 엄정한 경고로 받아들인다. 직원이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이는 조직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수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 또한 그 사수를 제대로 이끌지 못한 사장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인다. 조선 왕들은 일식이 일어나면 어둠이 광명을 가렸다고 해서 자신의 부덕함을 공개적으로 사죄했고, 천재지변이 닥치면 하늘이 내린 꾸짖음이라고 여겨 스스로를 책망했다. 세종은 가뭄이 들었을 때 이는 형벌이 바르게 집행되지 못해 죄 있는 자가 잘못하여 용서를 받고 무고한 자가 도리어 화를 입어서일 것이다. 이는 모두 과인의 부덕함에서 비롯된 일이니 내가 반성하며 스스로 자책하길 그만둘 수 없다 라고 했다. 영조는 천둥이 쳤다는 보고를 받고서 하늘이 경고하는 뜻을 보이시니 어찌하여 발생한 것인가? 그 이유를 따져보니 잘못이 과인에게 있다. 나 자신을 수양하는 일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가? 마음을 비우고 간언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라고 하며 스스로 반성하는 내용의 교서를 내렸다고 한다. 천재지변이 어찌 왕들의 잘못이었겠는가? 어쩔 수 없는 일에도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군주의 진정한 위엄이고 짊어져야 할 무게임을 알기에 그들은 그저 모두 내 탓이오를 외쳤을 뿐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일수록 내 탓이오를 연발하며 뼈아픈 반성을 한 반면 실패한 왕일수록 니 탓이오를 연발하며 신하들을 강력히 문책했다. 팔로워의 특권이 모든 니 탓, 내 탓을 가리거나 주의 탓을 하는 것이라면 리더의 처형은 모두 내 탓을 자인하는 것이다. 일개 직원의 사표, 우습게 여길 것인가, 무섭게 여길 것인가? 직원의 사표를 자신에 대한 해고 통지서로 받아들일 정도로 자신을 성찰하고 조직을 관찰하며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통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장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법이라고? 절이 싫은지 주지가 싫은지 잘 살펴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지만 주지가 싫으면 주지를 바꾸기도 하는 법이다. 직원의 사표는 잠수함의 토끼와 같은 적신호다. 잠수함의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기 전에는 토끼를 데리고 잠수함을 탔다. 토끼는 잠수함 속 공기의 변화를 사람보다 대여섯 시간 전에 알아채서 산소가 부족해지면 정신을 잃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위험에 처하기 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 직원의 연달은 이직은 잠수함에서 쓰러진 토끼가 보내는 신호다. 간과하거나 무시했다가는 남은 사람들이 모두 질식사하기 십상이다. 미래를 살면 사장이고 현재를 살면 직원이다. 리더십이란 리더가 내린 결정을 구성원들이 따르도록 결집하는 자질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가 내린 리더십의 정의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많지만 이는 특히 더 마음에 와닿는다. 결정을 내리되 실행을 통해 결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소방관 13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1949년 미국의 산불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소방대장 와그너 도지는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작은 맞불을 놔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그는 대책을 알았지만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해 최악의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예언자
카산드라의 비극을 연상시킨다. 아폴론이 아름다운 미모에 반해 구애하자 카산드라는 미래를 내다볼 예지력을 주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카산드라는 예지력을 얻은 뒤 그를 배신했고 분노한 아폴로는 아무도 카산드라의 예언을 믿지 않는 저주를 내렸다. 분명히 미래가 빤히 보이는데 아무도 그 예언을 믿어주지 않는 카산드라의 비극. 이는 사장이 부딪히는 현실이다. 밭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줬으면 하는 게 사장의 마음이지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까 말까다. 엘 사장은 비전 워크숍을 마친 후 식사 자리에서 진짜 비전을 말해달라는 직원의 요구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일껏 컨설턴트도 불러다 비전 선언문까지 작성한 것은 다 무엇이라는 말인가? 강의를 나가 사장과 회사 안을 돌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난감한 상황이 자주 펼쳐진다. 현관에서 엘리베이터까지 걸어가는 그 짧은 동안에도 사장은 대부분 산만하기 그지없다. 떨어진 휴지를 줍고 쓰러진 광고판도 세우고 하다못해 화분에 마른 잎까지 떼어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무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자신이 본 문제들을 시정하고 지시하느라 바쁘다. 반면에 직원이 회사를 안내하는 경우에는 삐뚤어진 현수막이나 쓰러진 광고판을 바로잡는 일이 거의 없다. 사장에게는 온갖 일이 내일이지만 직원에게는 내일과 내일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장은 자신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직원들은 굳이 자신이 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제이 사장은 며칠 휴가를 다녀왔을 때 고장난 의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기함을 했다. 누군가 고쳐놓겠지. 여기고 특별한 지시 없이 휴가를 떠났는데 드라이버로 나사만 돌리면 되는 간단한 일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삐그덕거리는 의자를 며칠 지나도록 그냥 놔둔 것이다. 사장이 움직인다고 모든 직원이 따라하진 않지만 사장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사장과 직원의 동상이몽. 나는 사원 때 저러지 않았는데. 열정도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표정이 못마땅한 사장들의 마음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직원들도 할 말은 있다. 나도 사장만큼 월급 주면 저렇게 눈에 불을 켜고 일할 수 있다고. 사장과 직원 사이에는 이처럼 생각의 간극이 큰 동상이몽이 비일비재하다. 사장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챙겨주겠다라고 하지만 직원들은 챙겨주면 그만큼 열심히 하겠다라고 한다. 왜 그럴까? 리더는 대부분 미래에 경도돼 있는 반면 구성원들은 대부분 현재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5년 후, 10년 후에도 내가 여기에 있을지 누가 아느냐는 것이 직원들의 일반적인 심리고 헌신하면 헌신짝 되더라는 것이 솔직한 경험담이다. 사장은 자신이 그리는 미래를 믿고 직원들이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직원들은 자신이 처한 현재를 사장이 제대로 알고 챙겨주기를 바란다. 사장은 프로의식을 요구하고 직원은 이를 포로라고 읽는다. 사장은 몰입을 강조하지만 직원은 탈진이라고 읽을 때 동상이몽, 아니 동상백몽 현상이 빚어지기 십상이다.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마인드로 맡겨진 일 외에 부가적인 업무도 더 해내는 것.
이 문장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몰입이다. 예전에 기업 교육에서 1순위로 요청됐던 주인의식을 대체하는 요즘의 기업 교육 키워드다. 표현은 다르지만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근무 태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모 반도체 업체의 B 사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인의식을 주인공의식이라는 말로 바꿨다고 설명한다. 직원이 실제 주인이 아닌데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라고 말하죠. 단순히 월급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일을 많이 할수록 손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하지만 경험과 지식을 쌓아서 주인공이 되려면 일을 많이 할수록 이익이다. 그것이 주인공 의식이다 라고요. 직원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에게 사장 마인드가 필요하듯 사장에게도 직원 마인드가 필요하다. 리더에게 언제 외롭냐고 물으면 직원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를 꼽는 경우가 많다. 흔히 직원에게 사장 마인드를 갖고 일하라고 말한다. 직원이 직원 마인드를 갖는 것은 당연한 반면 사장 마인드는 가지려고 노력해도 들뚱말뚱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직원이 의도적으로 사장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한다면 사장 또한 직원 마인드를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H 사장은 코로나 시국에 직원들과 함께 소통을 강조하는 온라인 노사협의 모임을 가졌다.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중요한 방침을 설명했는데 직원들은 내용에 집중하기는커녕 댓글로 사장의 명품 넥타이, 벨트, 시계 등의 액세서리와 같은 부수적인 사항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정말 외롭고 괴롭더군요.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는데 이것은 그것보다 더하다고나 할까요? 모두 수수방관하는 것은 고사하고 안 보이는 데서 삿대질까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야의 초인, 아니 광인이 돼 혼자 애쓰는 것 같아 외롭다는 생각을 넘어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직원, 내가 말하지 않으면 까딱하지 않는 직원, 아니 아예 문제를 보지 않거나 문제를 다른 데로 돌리는 직원을 보며 느끼는 사장의 쓰라린 고독이다. 사장에게 내 마음 같지 않은 직원에 대한 불만을 물어보면 마치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것처럼 섭섭하고 답답한 일화들이 본물처럼 철철 쏟아진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지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밥값을 하는 직원조차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일하기 좋은 직장이 모두가 일하기 편한 직장과 같은 의미는 아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직장이 진짜 일하기 좋은 직장이다. 구글, 사우스웨스트 항공, 스타벅스는 물론이고 처음 들어보는 각종 회사의 직원복지 사례는 청산 뉴스처럼 줄줄 외면서 정작 그 기업들이 성과를 평가하는 엄정한 기준과 원칙에는 나 몰라라 입 다무는 직원을 보노라면 왜 속이 터지지 않겠는가? 갤럽의 글로벌 업무 현장 보고서 2013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42국의 업무에 몰입하는 직장인의 평균 비율이 13%인데 한국의 비율은 전체의 11%다. 비몰입 직원은 67%고 소극적 태업 직원은 22%다. 한 방향으로 노를 저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노를 젓는 것은 고사하고 반대편으로 열심히 몰거나 먼 바다를 응시하는 직원이 눈에 보일 때 사장의 마음은 타들어간다. 일본 교세라 그룹의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는 직원의 유형을 자연성, 가연성, 불가연성으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는 직원, 불을 당겨줘야 하는 직원, 아무리 해도 불붙지 않는 직원이 있다는 것이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 직원을 보는 사장의 속은 타들어가고 회사를 위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뿐인 것만 같은 외로움은 커져만 간다. 태양광업체의 C 사장 역시 임원회 일을 마치고 오면 고독이 물밀듯 밀려온다고 한다. 임원이라는 사람들조차 자다가 봉창 뜯는 이야기를 하거나 묵묵부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회의 한 건을 일주일 전에 공지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자기 생각을 정리해 오기는커녕 아무 준비도 해오지 않은 티가 역력하거나 사장의 마음속을 맞추기 위해 치열한 눈치 게임을 하는 모습이 역력할 때는 화가 나다 못해 허무하다. 1대1로 지시할 때는 복창이라도 시키겠지만 여럿이 모였는데 얼라도 아니고 제대로 이해했는지 일일이 대차대조를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기다리면 따라올 것인지 더 다그쳐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제약업체의 오너인 G 사장은 식물이고 직원은 동물이라고 분류해 설명한다. 분류 기준은 환경 정착성과 적응성 여부다. 사장은 제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그 환경에서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으며 멋대로 이동할 수도 없다. 식물 역시 환경이 좋든 나쁘든 주어진 땅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동물은 다르다. 먹이가 떨어지면 언제든 떠날 준비가 돼 있다. 무엇이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자연의 생리다. S 사장은 본인에게도 퇴사하고 싶은 순간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학교를 졸업하고 놀란 사실 중 하나는 선생님도 방학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사장도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다만 자리의 무게감과 책임이 커서 견디고 그저 마라톤 선수처럼 뛸 뿐이죠. 우리 직원들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고 원망하기보다 그래, 나는 안 그래? 라고 생각하면 한결 마음이 편해져요. 직원에게 사장 마인드를 가지라곤 하지만 사장에게 직원 마인드를 가지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장 역시 직원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시각으로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직원이 내 성에 차지 않을 때 떠올려야 할 것.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는가? 인력은 넘치는데 인재는 없다고. 마치 여자들이 옷장에 옷이 가득한데도 외출할 때 입고 나갈 옷은 없다고 불평하는 것처럼 말이다. 뺀질이와 눈치꽃이 구단만 넘쳐나고 일할 사람 하나도 없다며 나 젊었을 적 10분의 1만 해도 고맙겠다며 한숨 푹푹 내쉬는 리더가 있다면 위로 삼을 이야기가 있다. 많은 경영자의 낯익은 경험담에서 나온 사장처럼 사장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이미 직원이 아니다 라는 말은 어쩌면 당연한 진리다. 사장 마인드로 일하는 직원은 장차 사장감이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잘하는 직원은 누가 봐도 베스트일 수밖에. 경쟁업체에서 눈독을 들이고 스카우트할 공산이 높다. 남이 눈독 들이지 않더라도 동종업계에서 스스로 창업해 곧 라이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직원이 능력의 인품까지 갖추면 그나마 대비할 숙려 기간이라도 있지만 그저 사장급 실력만 갖춘 직원이라면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도 모자라 심하게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다.
사장에게는 천리마 하나보다 백리마 열이 낫다. 장자에 따르면 산을 지키는 것은 잘생긴 나무가 아니라 모두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못생긴 나무였다. 쓸모있는 나무는 일찍 베인다. 계피나무는 향기가 있다고 베이고 온나무는 칠에 쓰인다고 베인다. 옹이가 박히고 결도 좋지 않아 어디에도 쓸모없어 아무도 베어가지 않는 나무는 결국 크고 무성하게 자라 산을 지킨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본성 그대로 놔두는 것을 가치 있게 여겼던 장자는 무용지용, 즉 쓸모없는 것에 쓸모있음이라는 역설의 지혜를 가르쳤다. 못생긴 나무는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쓰이는 시기가 늦은 것뿐이라는 이야기다. 이 말을 조직에 대입해 보면 지금 좀 늦대고 답답하더라도 그런 못생긴 나무 같은 직원이 회사에 오래도록 남아 성실하게 일하고 튼실하게 공헌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자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학통을 이은 제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난다 긴다 하며 재주가 출중했던 실력파 제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일찍이 조정에 진출하든 용기와 재기가 뛰어나 세파를 겪든 이런저런 이유로 공자를 떠났다. 공자의 학통을 이은 것은 평소에 좀 둔하다는 평을 들으며 때로는 찬밥 대접까지 받았던 끈기파 제자 증자다. 증자는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 10명으로 꼽히는 공문 10철에도 들지 못한 인물이다. 하지만 끈기 있게 배우며 버텼고 결국 공자의 학통을 이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세간의 이야기를 증명하는 사례다. 한 비자는 보통 사람 지도론과 같은 맥락에서 말을 기르고 훈련할 때도 굳이 적토마나 천리마가 되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천리마가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우수한 말이긴 하지만 흔치 않다. 있다 해도 모셔오기 어렵고 관리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천리마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범한 말도 먹이를 제대로 주고 잘 길들이면 하루 100리는 무리 없이 달릴 수 있다. 그런 말을 10마리 키워 100마리마다 역참을 두고 말을 갈아탄다면 하루에 1000리를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겸 초대 회장인 마위는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강조하며 경운기에 콩코드급 인재를 장착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결국 직원의 수준은 조직의 수준을 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넘어서도 오히려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 직원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리더의 인재 육성 실력이다. 조직의 수준은 곧 리더의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리마가 없다면 백리마로 천리를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잘생긴 나무가 없다면 못생긴 나무만으로도 울창한 숲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속끓이기 전에 이 정도, 이 수준의 사람들을 이끌어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라. 인재를 육성하려면 실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인재를 키우려면 그보다 뛰어난 실력이 있어야 하고 둔재를 키우려면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요구된다. 결국 리더가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실력을 쌓지 않으면 인재든 둔재든 다 손에서 새나가는 모래알일 뿐이다. 천리마형 인재, 사장 마인드 직원이 우리 조직에 없다고 매양 괴로워할 일은 아니다. 힘들고 지칠망정 평범한 말을 육성하고
못생긴 나무를 가꾸고자 노력하는 것이 조직을 지키고 키우는 더 현명한 길이다. 사장의 실력은 재기가 아니라 끈기에서 나온다. 구두끈이 풀린지도 모른 채 앞만 보고 뛴다 한들 1등을 할 수 있을까? 가끔은 내려다보고 구두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지, 지지, 소지, 유모.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칠 때를 알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오로지 도모하는 것만 생각한다라는 뜻인데요. 성공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인맥도 직원도 사업을 위한 도구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느냐는 정작 비즈니스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술 한 잔을 살 때도 성과금을 지불해도 진심을 담지 못하면 그 가치를 잃게 되죠. 성공의 핵심은 사람에 대한 헤아림이 아닐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